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상동시장에서 전통시장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상동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시장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동시장은 2005년도에 인정시장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였고요. 또 2006년도 이전에 전통시장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 지원법이 2006년 1월 1일부로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동시장의 지원 초기의 모습은 어땠는지, 그 다음에 2021년 상동시장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항상 오늘만 있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보는 기회를 오늘 갖고요. 2031년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상동시장의 미래 모습은 어떻게 될 건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건가, 오늘 이런 걸 놓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동시장은 2005년 4월 6일날 인정시장으로 상점수가 158개, 상인이 약 400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부천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구가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시장들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 모습은 2006년도부터 그 전에 전통시장의 모습입니다. 부산국제시장의 모습이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매출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는 야채 가게인데 모습이 지금 보면 좀 상당히 저런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성남에 있는 모란 시장입니다. 오일 시장이죠. 뭐 이런 또 중구에 있는 전통시장이고요. 정선 아리랑 시장의 옛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볼 때는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걸 이제 느낄 수가 있고요. 2006년도부터 8년 이때 상동시장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이때 보니까 이윤호 장관 추석 앞두고 재래시장 방문하고 사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야채를 이렇게 노점으로 땅바닥에 늘어놓고 파는 그런 모습하고, 그 다음에 상동시장이 아케이드는 상당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지금하고의 모습이 틀립니다. 뭐 고객선도 없고 원산지 표시, 가격 표시 이런 게 거의 보이지 않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때 우리 모습이 이랬구나, 그렇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2021년 지금의 모습을 보면 2019년도에 골목형 시장을 하면서 기반시설 사업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최정만 우리 단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이 시장을 맡아서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고객지원센터도 짓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시장이 이렇게 꽉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요리교실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힐링 콘서트 이런 것까지 하면서 2020년도에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을 하면서 최우수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등을 한 거죠. 정말 열심히 했고, 우리 최정만 단장님은 거의 2년에 걸쳐서 요 앞전에 한 시장도 S등급, 최우수 S등급을 2번이나 받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이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 전통시장의 유명한 분들이 저기 다 모여서 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상당히 발전된 우리 상동시장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상동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할 건가, 그런 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볼 건데요. 상동시장의 모습은 앞으로 스마트 상점이 가야 될 길이다. 제가 그걸 결론적으로 딱 제시를 일단 합니다. 그럼 스마트 상점이 뭔가, 도대체 스마트 상점에 대해서는 요 챕터 2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스마트 상점이 출발이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올해부터 이걸 지원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시범 사업으로 올해 지금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바로 지원이 가능할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요. 여기가 이제 어디냐 하면은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죠.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여기에 로테르담시에 이렇게 마켓홀이라는 이런 아파트가 쓰고 여기에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요 건물의 앞모습이죠. 그리고 여기 상점 모습입니다. 너무 강의 시간이 좀 짧아서 사진을 2장 밖에 실지 않았는데 여기에다 스마트 상점이에요. 그냥 보면 저게 왜 스마트 상점일까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거기에 시스템들이 스마트 상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이 마켓홀은 제가 한 3번 정도 갔었는데 요게 이제 최초로 갔을 때입니다. 2번째 가니까 여기에 놀이공원을 조성을 했고요. 3번째 가니까 여기에 일주일에 2번씩 이제 프리마켓이라든지 전통시장 즐기고 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장들이 서고요. 여기 안에는 다 스마트 상점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상점이 도대체 뭐냐? 어렵지도 않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지금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큰 상점에 가면 시행을 하고 있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시장에 과연 스마트 상점이 도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다 도입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약 한 20% 정도의 상점은 스마트 상점을 초기에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한 몇 년이 지나면 거의 60, 70%는 다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시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전통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을 좀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 하시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장사만 해야지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실 그런 부분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많이 발전했다는 걸 느끼는데 그러면은 우리 시장이 전국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 또 얼마큼 발전되어 있는지 그걸 좀 궁금해합니다. 예, 우리 상동시장을 이렇게 한번 평가를 이렇게 해보면 물론 이제 절대 평가는 가능하지만 상대 평가는 시장마다 환경이라든지 또 상인수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수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위의 배후 인구라든지 상권이라든지 또 상인들의 어떤 열정이나 의식 또 변화 이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고객선을 지키는 거, 시장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어떤 사업들을 해놓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동시장은 그동안 특성화 시장의 사업들을 해오면서 상인분들하고 사업단의 이제 단장님 이하 직원들이 같이 상당히 열심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아마 매출도 좀 지금 좋은 편이죠. 매출도. 네.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이제 발전할 것 같고요. 전국 약 1,400개 정도 시장에서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상위 클래스에 있는 시장이다. 상중 이상이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겠는가. 제 개인적으로 일단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현상이 온라인 배송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전통시장이 고질적인 그런 현상, 고질적인 그 장사하는 그런 방향으로 과연 우리 배송 사업이 우리 시장에도 가능한지 그것이 또 궁금합니다. 예, 참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우리 전통시장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됐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고 고객이 떨어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 스스로도 이렇게 앉아서만 장사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문제의식들이 이제 많이 나타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비대면 판매, 즉 배송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네이버 시장이라든지 뭐 놀장이라든지 그런 곳을 통해서 시장의 그 점포들이 지원하는 점포들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배송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가 교육을 하고 또 점포에 컨설팅을 하면서 배송 사업들을 좀 잘 하실 수 있도록 많이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됐어요, 그게. 그런데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상인들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배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또 지원이 맞아떨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시장이 배송 사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하고 또 네이버하고 또 이런 데가 연결되면서 배송들을 그쪽에서 해주고 배송할 점포들이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잘하는 시장은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상동시장도 일부 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통시장의 배송 부분은 중소벤처부가 아예 전통시장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만들고, 그걸 가지고 희망하는 점포는 다 이제 그걸 전파 보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상당한 투자를 이미 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동시장의 여러 점포의 사장님들도 반드시 배송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통시장의 미래 방향 챕터 2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신문에 난 기사의 장면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점포 경영 방안, 바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전통시장의 점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구리 상권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신문을 하나 만들면서 칼럼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제시를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자, 새로운 상인의식 혁신이 요구된다. 즉 소비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또 유통 방식이 변하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점포의 시스템 혁신이 요구된다. 이건 바로 비대면 점과 소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 하나 하고 스마트 상점하고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점포의 새로운 시스템 혁신, 스마트 상점화를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으로 신문에 이미 제가 한번 냈던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스마트 상점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스마트 상점. 상당히 어려운 얘기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 있고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 사물 인터넷이 뭐냐? 우리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막 하는데 사물, 즉 기계와 기계끼리 인터넷을 하게 되고 전봇대와 전봇대 간에 인터넷을 하게 되고 시장의 입구에 있는 아치하고 상점하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죠. 지금 바로 왔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도 지금 이미 도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전통시장에만 도입이 안 됐지만 올해 시범 사업으로 이것을 지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요, 소규모 공장들에 대한 스마트 공장을 한 몇 년 전부터 해와가지고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거하고 점포 경영하고 별반 틀릴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겁니다. 무인 점포를 비롯해서 스마트 미러, 스마트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 요게 이제 주로 사물 인터넷에서 전통시장에서 주로 해야 될 사항인데요. 요 세 가지가 어떤 건지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류를 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보고 이렇게 샀다가 실망하고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옷을 내가 입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게 바로 스마트 미러라는 겁니다. 내 몸의 치수하고 이런 걸 사다가 그 옷을 입혀보는 것이죠. 바로 매장에 있는 거울에 내 몸을 비추면 그 옷을 선택하면 이렇게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입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전통시장 도입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오더는 이미 많이 하고 있죠. 카페에 들어가면서 모바일을 가지고 바로 미리 주문해 놓고, 심지어는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가면서 앞에 있는 휴게소에 미리 주문해 놓고 드라이브 스루로 받아서 가는 거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전통시장에 도입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진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면서 지금 많은 이런 걸 개발한 업체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이미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보면 이 스마트 오더가 이제 대부분으로 이렇게 될 건데요. 기계와 기계 간의 인터넷을 하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뭐 김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오더를 내려서 포장해가지고 배달도 해줄 수 있고, 직접 로봇가 직접 와서 갖다 주면 먹고 갈 수도 있고, 앞으로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줄이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오더의 사례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은 SRT 기차를 타는 그 역에 가면요, 이런 홍보물들이 전부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딱 있는데요. 이 홍보물이 그냥 이런 게 나오는가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30대가 많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고 60대가 많이 지나가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30대가 지나가는 그 시간대는 30대가 필요한 홍보물들을 여기에 쫙 비춰줍니다. 컨트롤 센터에서 이미 다 로직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또 60대가 많이 지나가면 60대가 쫙. 여러분, 이게 대우빌딩,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빌딩인데, 여기는 하면 이제 쫙 홍보물이 나가죠. 제가 딱 갔을 때하고 젊은이들이 갔을 때하고 여기 나오는 게 틀립니다. 근데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죠. 자, 전통시장에도 이런 류의 홍보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정말 좋긴 한데, 우리 시장에 과연 그게 될까? 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곧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전통시장에 있는 업종을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 도소매업, 식음료, 뭐 과실, 채소, 섬유, 어복, 신발 이렇게 나누고요. 또 일반 음식점, 한식, 중식, 일식 딱 이렇게 나누고요. 휴게 음식점 나누고, 제조업, 수리, 기타, 교육, 여가,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물 인터넷의 종류를 적용할 게 어떤 게 있냐. 도소매업은 무인 판매기, 전자가격 표시기, AI 마케팅 이런 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사이즈니, 키오스크, 서빙 로봇, 그 다음에 오다 이런 거, 휴게 음식점. 그 다음에 제조업은 3D 프린터, 자동 계량 기기 이런 거 다 적용시킬 수 있어요. 서비스업에서는 스마트 미러, 사이니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다 분류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을 앞으로 지원을 하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이미 사업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스마트 상점화가 전혀 어려운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보면은 전국 주요 상점과 전통시장 55곳을 스마트 시범상가로 지정해가지고 4,500개 소상공인 점포에 스마트 기술 집중 보급 시범 사업을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내년부터 이런 걸 바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이제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아시고요.
상동시장의 미래 성공은 스마트 상점을 얼마나 빨리 도입하는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한 의문이 있을 겁니다. 아, 그 돈 엄청나게 들 것 같은데 내가 겨우 지금 이것 가지고 무슨 돈으로 그걸 할 거냐. 정말 그걸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 상당한 의문들이 있을 건데요. 그 의문들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 2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방송에서 스마트 기업이나 스마트 상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시장에도 과연 스마트 상점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권 유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점점 발전되고 세상은 변해갑니다. 그죠? 연세 많으신 분들이 처음에 스마트폰이 이제 폴드폰으로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전화만 사용을 하시다가 지금 전철을 타보면 거의 스마트폰으로 다 받고 거기서 엄청난 컨텐츠들을 보기도 하고 주고받고 특히 요즘은 뭐 유튜브 이런 거 엄청나게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스마트 상점, 스마트 기술, 이런 사물 인터넷 이 부분도 전통시장의 사장님들이 주로 이제 연세가 조금 많은 편인데 옛날보다 많이 젊어지셨죠. 예. 그래도 아직 이제 많은 편인데 평균 연령이 이제 조금 높죠. 그래도 도입은 꼭 필요한 거고요. 이건 큰 대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로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전통시장의 그 하드웨어 하면 우리가 고객센터, 화장실, 그 다음에 아케이드 이런 게 수백억을 들여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런 스마트 기기들을 아마 상당히 지원들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래서 충분히 전통시장에서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쉽게 접근해서 젊은이들은 이제 그걸 항상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편해질 거다. 그래서 매출도 늘어나고 오히려 좋아질 거 아닌가. 또 어떻게 보면 스마트 기기는 고객이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지 사장님들은 그걸 읽어 드릴 줄만 알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그러면 전통시장에서 스마트 점포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 스마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인들이 얼마나 적응을 하고 특히 고령층이 많은데 그분들이 과연 그 스마트 기계에서 현실화에 대해서 적응이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연세가 아주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사용하기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차츰차츰 이제 나아질 거고요. 전통시장이 변하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전통시장 지원을 하면서 꾸준히 이제 컨설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일을 해왔지만 전통시장이 상인이 100명이다. 100명이 다 한꺼번에 변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그 시장의 한 20% 정도만 변하면 그 20%가 리더가 돼서 이제 나머지 80%가 따라오게 되죠. 아, 저렇게 안 하면 나도 매출이 떨어지겠네. 아유, 어떻게 하든지 나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변화 의식을 가져지게 되고 연세 드신 분들도 충분히 따라오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것보다 더 이제 좀 더 문제가 될 만한 소지는 자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금 문제. 내가 지금 총 다 투자한 금액이 1억도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거 뭐 한 몇천만 원 정도가 들어야 스마트 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얘기냐. 이게 상당히 좀 상인들 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그런 부분은 상당한 지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잘 되기 시작을 해 나가면
상인들 스스로가 경쟁이 돼서 그보다 더 좋은 스마트 기기들을 도입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전통시장에 적용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만큼 변해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